또 저희가 갑자기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어서 그 중동 사태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국제 문제 전문가이신 문희정 평론가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네, 오늘은 분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 이게 이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네네. 하메네이가 네. 순교하셨다. 순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네, 순교죠 당연히. 예, 그리고 사실 네네. 하메네이와 함께 사망한 고위직들이 뭐 최대 40명, 50명도 그렇게 될 수 많아요?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확인된 사람은 네네. 그 국방 그 장관, 네. 네, 그리고 뭐 합참의장, 뭐 요 합참의장.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다 순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순교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네.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공격당한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고민을 해봤더니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네. 우리 내부에 조금 독재적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네.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독재에 반대한다라는 시위를 했다고 해서 네. 미국하고 일본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 영토에 네.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우리가 그 대통령 죽여줬지. 자 이제 니들이 민주화해봐라고 네네.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걸 어머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체제가 있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더라도 우리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리고 합법적으로 레짐 체인지를 하기를 원하지 외세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니들을 위해서 해방시켜 주러 왔어. 라는 식의 일방적인 개입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보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네. 언어들 때문에 표현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시각, 서방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이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자, 알자지라 같은 또 매체들도 있거든요. 중동 네. 전문 매체인. 그런 매체들을 보면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바라보실 때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언론도 같이 보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하메네이가 지금 순교한 상황이어서 네. 이란 정부는 40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한 애도 기간을. 상황이고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애도 기간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일단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이란의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이란의 헌법수호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선거에 나가려면은 이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란 그래요? 내에서는 네네. 거기서 한 명 해서 3인 체제로 지도 체제를 꾸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공습 이후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도 계속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사실 어제는 이제 워낙 그 보도들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자, 오늘에서는 조금 더 팩트,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네.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사저를 네. 공격한 시각이 이제 원래는 오전 1시로 나온 보도들이 있었는데 토요일 오전 9시 오전 좀 9시. 넘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새벽 음.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 공격을 하는데 왜 오전에 이제 흔히 말해서 밝은 날에 공격을 했을까, 밝은 시간에 공격을 네네. 했을까. 이게 굉장히 드물게 하메네이와 이란의 수뇌부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노려서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 지난해 12일 전쟁을 할 때, 6월에 전쟁을 할 때 네. 미국 CIA가 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행동 패턴을 다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네네네. 그래서 하메네이를 계속 추적하면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언제 무엇을 하고 이거를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상황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네. 정확하게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네. 뭐 미국 언론에서는 네. CIA에 당했다. 하메네이가 속절없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떤 왜냐하면은 겁니까? 네.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정 체제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 최고 권력자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하메네이가 신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혁명 수비대 수장도 했었던 사람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그 현장에 갔었던 사람이고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네. 러시아로 피난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조차도 이거는 서방 언론이 퍼뜨린 거다.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메네이는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죽는 것, 순교를 택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CIA가 뭐 작전을 성공한 거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한 거지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란 내부에 너무나 많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정보 휴민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정보가 다 뚫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가 굳이 숨거나 도망가는 걸 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하메네이가 사망했으니까 지금 3명 체제로 지도부가 꾸려지긴 했지만 네.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네. 생각만큼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메네이가 본인이 암살당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승계 순위를 다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란은 미국과 꽤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가끔씩 군 수뇌부라든지 혁명 수비대 수뇌부라든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또는 핵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가지고 꽤 촘촘하게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가 짜여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오합지졸이 되겠구나 또는 이걸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곧 여기가 무너지겠구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일단은- 카드 꺼냈어요? 네, 일단은 봉쇄한다고 이야기. 지금까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봉쇄가 된 위험- 적이 네. 위험만 하고. 왜냐하면 네. 위협하는 것 자체가 네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여기 전체 물동량의 한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유조선이 지나가면 그 배 하나가 지나가는 못 지나가게 되니까 그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 입장에서 피해를 보겠는데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조선이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단 운임 그다음에 네네, 그렇죠.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꺼내놓기만 해도 운임이 4-5배는 기본적으로 뜁니다. 당연히 보험이 같이 뜁니다.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니 위험만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영향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봉쇄를 하고 있지 않아도 네. 이런 위험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봉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 실제 봉쇄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조선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겠나요? 없죠. 네. 위험하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란 역시도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그 영내 중동 내 미군 기지 27곳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란의 보복이 굉장히 절제된 수준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란이 말은 굉장히 세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 그렇게 전례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란이 보복 대응 수준을 지금 갑자기 높이지 않느냐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무조건 장기전으로 끌고 갈 심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스라엘은 지금 일단은 시민들이 다 네. 기본적으로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자, 이란이 한꺼번에 쏟아붓고 멈추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공격이 끝나면 방공호를 나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번 쏟아붓고 수십 발을 쏟아붓고 갑자기 안 해요. 텀을 둬요. 그러면은 방공호에 있던 사람은 이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 나오겠죠. 그러면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 못 나와요? 네. 오. 방공호 안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차 공격을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일반 시민들의 피로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까에 대해서 상대가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미국 쪽에서도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일주일까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띄엄띄엄 이란이 절제된 공격을 하면서 그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란은 우리는 장기전으로 끌고 갈 힘은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한다. 네, 지금 보여지는 전략이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과 로켓과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쏘나기식으로 쫙 쏟아붓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굉장히 긴장시키면서 피로도를 높이고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구나. 예,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란 내부는 지금 네.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혁명수비대 이게 약간 이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군과 혁명수비대는 다르나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란 군 정규군이 있고요. 네. 혁명수비대는 일명 정예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특수부대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 직속 부대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는 굉장히 제가 정예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군 장교 출신이니까 정규군하고 정예군 차이 아시죠? 네네. 네, 훨씬 뛰어난 그렇죠. 군인들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훨씬 이란 군 정예군보다 정규군보다 네. 훨씬 더 무기 상태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최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 수비대. 그래서 혁명수비대라고 이름 붙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실업률도 높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혁명 수비대 대원이 되면은 월급도 잘 받고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지금은 이미 너무나 기득권화 돼가지고요. 이란 경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혁명 수비대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겠네. 그리고 그 영내 대리 세력이라고 하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네. 직접 가서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부대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쿠두스군입니다. 근데 이게 하메네이 사망에 이제 보복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수위로 보복이 될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분석 보도들이 과연 혁명 수비대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메네이는 본인이 스스로 혁명 수비대 수장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전쟁에 직접 나섰던 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혁명 수비대에 대한 장악력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메네이 다음으로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으로 오는 최고 지도자가 과연 그 정도의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혹시라도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혁명 수비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은 네.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밝히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최고 지도자의 어느 정도의 충성을 보일 것인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네. 지금 이란 내부에 개혁 세력이라든지 미국 쪽과 손잡을 수 있는 세력들의 규모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네. 부통령이었던 사람을 미리 포섭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포섭을 해서 사실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아주 손쉽게 됐죠. 네네. 혼란을 거치지 않고. 네네. 근데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확실히 다르다라는. 다르다. 네,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고 그 나라 자체가 가진 그 국민들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는 확실히 다르고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대적인 세력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온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골이 좀 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서 혁명 수비대를 조금 흐트러 놓으면은 이란의 정권이 붕괴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미국 쪽이나 서방 국가 쪽하고 손잡아가지고 네네. 이스라엘 쪽하고 손잡아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해도 이란 국민들이 그걸 허용치는 않을 것이다. 왜? 일단 최고 지도자가 순교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외신 보도는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하는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파키스탄이라든지 그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도 시아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시아파의 수장이니까. 하메네이 암살에 분노하면서 미국 영사관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하메네이 암살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고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을 모두 규탄하면서 협상 재개를 촉구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협상할 수 있는? 아니요. 없다. 전혀. 어제 네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출구 전략이요. 네, 그렇게 자, 얘기했죠.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짜야 돼요? 자, 제가 그랬죠. 네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건드리는 거는 네. 이거는 선을 넘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본인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어요. 시아파의 수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그만할게요. 저희 협상 테이블에 앉읍시다가 과연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본인들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네,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란이 뒤통수 맞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왜? 정작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이란 칠 거야라고 딱 정해놓고 협상 테이블에 불러냈던 건 기만술이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이라고 해서 하나를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란 내부에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싫어도 대화해야지라고 하는 온건 대화파가 있고요. 대화는 무슨 대화야? 쟤네들은 절대 믿을 수 없어라는 강경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대화가 될 때는 그래도 온건 대화파가 힘을 발휘할 때인데 자, 그게 억지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네. 그 결과가 뭐죠?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온건 대화파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그래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어요. 자, 이제는 어느 쪽의 시간이다? 내부의 강경파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기가 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체제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란 정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리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내놨죠. 움직이지 마라.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우리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뭉뚱그려진 나라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요.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민족들을 중심으로 항상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란인들 중에서도 이런 신정 체제에 반대하고 이런 최고 지도자의 독재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그나마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네. 이들을 다 통합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이들을 추동시켜가지고 이란이 스스로 붕괴하기를 바라겠죠. 내부적으로 많은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움직이면서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을 테지만 지금 이란 정권은 이미 그 부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들어갔다라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중동 정세가 이제 불안해지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글을 올리셨네요.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물 경제, 금융,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조차 이기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시며 생업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요 질문은 조금 있다가 요 하나 질문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이제 불안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도 궁금하고, 우리 경제 뭐 대통령은 지금 실물 경제나 금융, 군사 안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또 영향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자, 일단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가 네. 열렸지만 네. 중요한 거는 미국이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임이사국이죠. 미국 편에선 유럽은 굉장히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러시아하고 중국은 립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란을 향한. 네, 굉장히 비판하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네. 이란을 대놓고 지원하는 모습은 또 없어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모두가 다 숨죽여가지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외신들은 굉장히 많은 분석 보도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어떤 내부의 정치적 위기감을 타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네타냐후가 내부적으로 처한 어려움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는 성공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네타냐후가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10월이면은 또 이제 총선이 열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은 내각이 졸지에 해산을 당할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 그 강경한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하레디라고 하는데요. 이 하레디들을 징병하는 문제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 정당과 네. 결합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 그러니까 유대 정당들이 네. 자꾸 하레디들 징병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연정에서 탈퇴할 거야. 연정에서 탈퇴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총리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네. 다시 총선을 하면은 네타냐후는 총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진다. 야당이 네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공격을 통해서 야당이고 정치권이고 여론이고 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네타냐후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반전됐다는 거예요. 급변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겠죠. 예,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힘을 통한 평화를 네,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본인의 내부적인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든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무조건 공화당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지게 되면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나 무조건 탄핵당한다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네. 자,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 잘 봤지 미국은
내가 들어와서 다시 위대해졌어. 이렇게 강한 미국이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과를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더 세게 공격해가지고 장기전으로 접어들어도 네. 봐라, 이란은 이렇게 위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을 만들 것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끝이 설사 트럼프 예상대로 끝이 난다면 더더욱 것 봐라, 미국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란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나 때문에 미국이 위대해졌고 강해졌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됐다, 위대한 나라가 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중간 선거 때까지 끌고 갈 심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네. 저는 일주일 공격을 하고 끝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이 거기에 응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네. 양측에서도 이게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특별히 내가 손해 볼 건 없겠는데라는 계산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잠깐 그 SNS 보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하셨고 싱가포르에 네.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SNS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두 나라의 순방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외교를 하면은 네. 뭐 윤석열 때는 아예 친미 일변도, 네. 친일 일변도, 소위 강대국 중심의 외교만 했었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독립 변수로서의 어떤 역할,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내던지고 깎아먹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상은 뭐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지금은 뭐 세계 5위권, 6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군사력은 당연히 그 정도 급이고 경제력, 그다음에 네.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는 지금은 단연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네. 자,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국가이고 중진국일 수준일 때는 네. 우리도 강대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강대국 즈음으로 올라간 상황에서는 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위를 쳐다볼 이유가 없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외교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AI 얘기를 하면서 지금 AI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는데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이나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함께 이 AI를 만들어가겠다. 함께하는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네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에이펙 AI 센터를 대한민국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AI 우리 대한민국이 3위권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싱가포르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물론 경제적인 협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지만 네. 이 나라들도 AI 문제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제3의 선택지가 한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아니 뭐 저기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좀 이런 큰 나라들 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아니요.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도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사실은 왕 총리가 와가지고 네. 한국과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에 만나고 굉장히 빨리 좀 만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실무진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와 도대체 어떤 협력들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발을 맞추고 있고 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도 고민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많은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어하는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3의 선택지로서 한국이 좀 부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언론들이 이런 얘기들을 잘 안 짚어줘서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또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문희정 평론가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되겠고요. 실장님은 말씀 명재성 의원을 준비를 시켜야지 지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오늘 또 두 번째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란 사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방문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문희정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